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어서 8.4 부분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지는 8.4 부분은 이와 같은 Adverse Selection Problem을 방지 혹은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 없게 되면 레몬 프라블럼은 해결되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중고차를 예로 들면 만약에 팔리는 그 차량의 어떤 정보를 바이어가 살려는 사람이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으면 그와 같은 문제,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만 해결이 되면 어드버스 셀렉션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좋은 물건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도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기꺼이 더 많이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요 중고차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돈을 빌려주려는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자가 그 회사의 속속들이 어떤 사정을 다 알 수 있게만 된다면 이와 같은 레몬 프라블럼, 어드버스 셀렉션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요 Private Production and Sale of Information이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툴이 되겠는데 뭐냐면 여기서 Private Production이라고 해서 조금 이게 무슨 오해를 조금 살 수가 있는데 뭐냐면 민간에서 정보를 생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도 어떤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싣고 어, 이제 외국이라고 하면 뭐 잘 알려져 있는 블룸버그,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뭐 이코노미스트 지, 아니면 미국의 뭐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곳들에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블룸버그 터미널 아니면 데이터 스트림 터미널과 같은 어떤 금융 터미널들을 통해서 유료 구독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그 투자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투자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민간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생산되고 유통이 되면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료 정보, 기업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정보, 즉각적인 정보를 이렇게 어떤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나 데이터 스트림이나 뭐 우리나라의 연합인포맥스 같은 나중에 이제 뭐 금융 쪽으로 진출하게 되시면 그런 거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러한 어떤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이 되게 되면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회사에 대해서 최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툴에도 이게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뭐 때문이냐면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삼성전자는 너무 잘 알려진 회사라서 그렇고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거기에 주주가 뭐 몇 명 있다고 하자. 그런데 나는 A이고 B라는 다른 주주가 돈 내고서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그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뭔가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계속 받으면서 주식을 더 샀어. 그러면 이 B라는 주주 말고 다른 주주인 A라는 내가 보기에 나는 유료 정보를 구독을 안 하고 있지만, 저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을 더 샀어? 그러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샀을 거잖아.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따라서 사야지. 라고 나는 이렇게 다른 주주가 사는 행동을 보고 나는 프리라이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프리라이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Private Production and Sale of Information이 완벽하게 어드밴스 셀렉션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툴인데 뭐냐면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되고 공유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받으려는 혹은 돈을 빌리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솔직하게 밝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니네 회사의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매출 얼마인지, 자산, 부채, 수익 어떤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인수합병을 하려는지, 어쩌는지, 그러는 것에 대해서 다 공시를 하도록, 회계 정보나 재무제표, 그런 거를 다 공시를 하도록,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아예 회사에 의해서 공개가 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런 어떤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재무정보, 회계정보, 뭐가 됐든 그런 거를 공시를 해야 되는 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면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다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완전히 또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엔론 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정부가 니네 정보 깨끗하게 다 밝혀라, 즉각 밝혀라라고 한다고 해도 그 회사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는 숨기려고 하고 유리한 정보는 좀 과장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문제가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 어드밴스 셀렉션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팩트 중에 5번, 그래서 금융산업은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회계나 아니면 다른 경제나 금융 과목을 먼저 수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혹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엔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100% 들어보셨을 건데, 왜냐하면 너무 큰 사건이었고 너무 큰 회계 부정이었어서 어떤 경제학 아니면 금융 교과서에서도 참 부끄럽죠. 엔론의 사례가 항상 나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한 거지. 그래서 회사가 아예 엎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된 게 이 엔론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도 회계 부정으로 이제
그 잘못된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는 많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 사례를 말을 하면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났다고 신고를 했다가 까보니까 적자였던 거야. 그래서 주주들만 이 채권자랑 주주들은 이제 완전 멘붕이 오고 막 열불이 났겠죠. 즉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앞에 배웠던 이 두 번째 툴을 어드버스 셀렉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로 도입을 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툴이 뭐냐면 바로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어드버스 셀렉션을 해결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선 다시 중고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중고차 거래는 개인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요즘 점점 우리나라로 올수록 더 어떤 체계화된 중고차 어떤 회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뉴스가 요즘에 굉장히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이렇게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 어떤 더 체계화된 어떤 기업, 뭐 대기업, 뭐 그렇게 점점 거래가 이제 바뀌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체계화된 매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더 그 중고차에 대해서 이력이라든가 사고 이력이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믿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중고차 딜러가 이제 그 사람들도 신용을 얻고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쁜 차는 나쁜 차다, 좋은 차는 좋은 차다라고 이렇게 뭔가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장치들, 보조 장치들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러니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뭔가 어떤 회사, 시스템 같은 거를 통해서 중고차가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은 이 중고차 내가 보증한다. 괜찮은 차다. 혹시 네가 이 중고차 사갔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환불해주든지 아니면 뭐 수리를 해주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도 금융시장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뭐냐면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어떤 이자율로 빌려주면 최적일지 적절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개인이 어떤 남 모르는 사람인 또 개인한테 돈 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떤지, 직업, 뭐 월 수입이 어떤지, 재산은 어떤지, 혹은 뭐 부채는 얼마 있는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을 통할 때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함으로써 금융기관도 금융기관의 수입을 계속 창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제 financial intermediation, 즉 금융 중개 기관을 이용하면 더 어드버스 셀렉션을 해결하는 효과가 더 있다라는 것에서 아까 팩트 3번에 indirect finance는 direct finance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팩트 4번 금융중개기관들, 특히 은행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원천이다. 그 다음에 팩트 6번 오직 조직화된 기업만이
시큐리티 마켓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Financial Intermediary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 툴이 바로 이 Collateral 그리고 Net Worth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콜레터럴이라는 용어는 한 번 더 이 8단원 앞에서 살펴보았죠. 뭐냐면 돈 빌려가려는 사람이 혹시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돈 그 렌더한테 맡겨두는 것이 콜레터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라고 우리나라에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를 이렇게 맡김으로 인해서 어드버스 셀렉션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빌려가면서 저 사람한테 담보를 맡겨놨어. 그러면 이미 내 담보가 저 사람 손아귀에 가 있는데 내가 돈 떼일 행동을 안 하게 되겠지. 돈 다 갚고 담보 다시 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디폴트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자가 디폴트 즉 중간에 돈을 못 갚게 된다고 하면 채권자는 담보 이미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는 대출금의 100% 혹은 일부라도 충당하면 되는 거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보가 있으면 채무자가 돈 빌릴 때 담보 맡기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니까 더 돈을 좀 더 쉽게 아니면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하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담보를 안 맡겼을 때보다 담보를 맡겼을 때 자기가 매달 혹은 매년 부담해야 될 이자가 싸지기 때문에 담보를 맡기고 이왕이면 돈 빌리려고 하겠죠. 그래야 더 이자를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컬래터럴을 맡기는 것의 효과가 바로 팩트 7번. 컬래터럴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있어 뭔가 부채를 조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회사로 생각을 해보면 회사는 그 회계를 먼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토탈 에셋은 liability 플러스 equity. 그래서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 다시 말하면 에셋에서 라이어빌리티를 뺀 것이 바로 이 자기 자본, equity인데 이 equity를 net worth 혹은 equity capita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기업한테 있어서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기 자본으로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자기 자본이 뭐 2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는 게 더 돈 빌리기가 쉽겠죠. 이제 그렇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빌리려고 해도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자본이 조금이라도 많을수록, 즉, net worth나 net capital이 조금이라도 많을수록 돈 빌리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 표현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요 money까지가 다 주어져. 진짜 주어가 the people이고 진짜 동사가 can이죠. 그쵸?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가 있다. 라는 것. 이런 참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참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컬렉터럴하고 넷워스 살펴본 것이 네 번째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8.4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팩트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팩트로 정리가 된 거구나. 그리고 5번, 6번, 7번의 경우에도 요래서 앞에서 미리 정리가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이어서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moral hazard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기로 하고 그냥 앞에서 개념만 살펴봤었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인데 이 도덕적 해이는 financial transaction, 금융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보시면 시큐리티의 셀러니까 주식으로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 그래서 돈을 빌렸거나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미 돈을 빌렸으니 뭔가 좀 나한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혹은 어떠한 요인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 모럴 하자드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프린시팔 에이전트 프로블럼, 즉 프린시팔과 에이전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프린시팔 에이전트 관계는 금융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근데 그 사장이 내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회사가 애지중지하겠어요. 사장이자 오너인 입장에서. 그리고 혹시 직원이 딴짓하는 게 내 눈에 보였어. 그러면 얼마나 가서 싸대기를 때리고 싶겠어요. 지금 이 업무 시간 중에 뭐 하는 거냐고. 월급 받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면 회사의 주인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시팔이 있고, 근데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회사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사팀장, 뭐 총무팀장, 재무팀장, 회계팀장, 영업팀장, 그다음에 이제 각 팀마다 또 직원들을 뽑게 되고, 그래서 사장이 어떤 하려는 일을 밑에 직원들을 다 뽑아서 대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시팔, 주인과 에이전트, 대리인 간의 이 관계, 주인과 대리인이 세퍼레이션,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의 주식으로 투자를 해준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기 직업이 있는데 주주로서 주식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맨날 가가지고
영업 잘 하고 있나? 직원이 딴짓하고 있지는 않나? 뭐, 사장이 지금, 뭐, 뭐야, 충분히 이코노미 타고 해외 출장 가도 되는데 비즈니스 쓸데없이 타고 출장 가지는 않나? 4성급 호텔에서 자도 되는데 쓸데없이 5성급 호텔에서 자지 않나? 주주가 그런 거를 맨날 가서 감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떤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주가 맨날 가서 기업을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주주들은 대표적으로 이사회를 선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회에 회사 경영을 맡겨. 근데 또 이사회가 또 회사 전체를 경영을 다 할 수 없으니 이사회는 이제 CEO를 뽑아. 그래서 그 CEO한테 또 경영을 맡겨. 근데 또 CEO는 또 다시 회사 경영을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또 각 무슨 본부장, 무슨 팀장, 무슨 처장 막 그런 사람들 또 다 뽑아. 또 그 팀장, 처장들, 본부장들이 일 다 하냐? 아니지. 또 직원들 또 뽑아. 그러니까 이게 회사 주인인 주주는 저기 있는데 회사 일을 대신하는 직원들은 또 떨어져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십과 컨트롤이 세퍼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린시팔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경영진이라면 괜히 해외 출장 갈 때 이코노미 안 타고 비즈니스 타고 가려고 하고 뭐 10,000원짜리 식사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내 돈 아니니까 30,000원짜리 막 정식 풀코스로 먹고 50,000원짜리 먹고 막 비싼 호텔 자고 회사 차로 그냥 소나타 해도 되는데 괜히 그랜저 하고 아니면 해외차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주주가 이제 주인이 직접 가서 모든 거를 탁 하면은 그런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의 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장 쉽게 현실에서 나타내는 게 이제 사장님하고 어떤 식당이나 무슨 편의점이 됐든 사장님하고 알바생의 관계입니다. 알바생은 내가 손님한테 한 시간에 물건 한 개 팔든 두 개 팔든 아니면 내 정성을 다해서 팔든 아니면 그냥 대충 팔든 어차피 내 시급은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 더 잘한다고 사장님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알바생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유인이 없죠. 사장이 주인이고 일은 내가 하는 즉 프린시펄과 에이전트가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던 금융 얘기로 돌아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스탁홀더 주주고 이제 실제 회사에 일을 하는 매니저, 경영진들은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맨날 가서 회사 경영에 간섭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적고 반대로 회사 내부에 있는 CEO나 이 고위 어떤 경영진들은 회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소송에 휘말렸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산업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내부 정보를 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오히려 more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경영까지도 다 책임지면, 즉 프린시펄과 에이전트가 같으면 이와 같은 프린시펄 에이전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쵸? 마지막 점이 그렇게 프린시펄과 에이전트가 같으면 프린시펄 에이전트 문제가 아예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티브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그 어빙이랑 스티브의 어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는 그냥 예시를 빼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전달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점에서 만약에 프린시팔이 에이전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프린시펄과 에이전트가 만약에 분리되어 있지만 또 프린시펄과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